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수유입니다. 자,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에는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 범위를 2주택이 아닌 3주택으로 완화하면서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과연 이 대안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그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향후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해결책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한 점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최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과 같이 이제 9억 이하까지 좀 이제 규제도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종부세안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이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도 이제 최근에 나왔죠. 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숨가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갈아타기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아니면 향후 전망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옥죄기만 했던 이 부동산 규제들 하나씩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동산 투자 방향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또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창동 19단지 29평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1차 안전진단 통과했어요. 네.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가 재건축할 때 동일주택 2주택자는 입주권이 하나만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 후에는 또 팔 수 없다는데, 네. 이거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창동 19단지 지금 이제 들고 계신다고요? 네. 예, 입지 좋죠. 19단지야 이제 창동역 이제 더블 역세권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과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대단지잖아요. 대단지.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상계동 쪽으로 보면 이렇게 요쪽에가 이제 상계동 쪽에 하나 부도심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여기가 이제 창동 차량기지인데 이쪽에 이제 창동 상계 이제 부도심 여기에 지금 업무 지역이 앞으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네. 예, 업무 지역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다리 건너 또 여기 이제 중난천만 넘어가면 바로 이쪽에 또 이제 상계 주공들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죠? 네. 예.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까 안전진단 이후에는 이제 팔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예, 일단은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 거를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네, 방송이나 시기들, 인터넷이나 이렇게 네, 보면요. 네. 사실은 그 해석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또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해석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죠? 예.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일단은 지금 창 19단지가 작년에 안전진단 통과했죠. 네. 근데 안전진단 통과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조건부예요. 조건부로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이 조건부로 통과했으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만약에 1차로 그냥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런데 이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안전진단이 남아 있는 거였죠. 자,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2차 안전진단 앞으로 창동 같은 경우는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안전진단 통과해서 그냥 바로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요 내용은 제가 이따가 뭐 강의를 준비해봤으니까 계속 방송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안전진단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가 안 돼, 그러니까 매도를 못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네. 어떤 걸 잘못 알고 계신 거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죠. 그렇죠? 네. 예,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투기 과열 지구거든요. 네. 자,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요. 네. 하나가 뭐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못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예요. 자, 그런데 겨우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 요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투기가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더라도 이게 안 팔려요. 만약에 매도하셔도 어떤 분이 이제 매수자가 매수를 하시게 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 안 주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까는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안전진단으로 지금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안전진단 아니죠. 조합 설립 인가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이 지금 투기가열 지구인데요. 자, 근데 지금 이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지만, 자, 우리가 안전진단 이후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요, 보통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번 달에도 그랬고 지금 계속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 지역에서 지금 계속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예,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지방권은 다 풀리고요.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랑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4개 지역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요, 서울에서 가격에 따라 하락폭이 좀 컸던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네. 예, 요 지역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가격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도봉구라던가 아니면 네. 노원구라던가 아니면 강북구라던가 아니면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럼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런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자, 해제가 되면 여기 투기가열지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네요. 안 받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 시장의 방향들 잘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아. 가지고 계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덕소에 살고 있어요. 덕소요. 네. 네, 덕소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집을 한번 갖고 싶어서 몇 년 전에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데 용산하고 한강변에 투자를 했어요. 네. 네, 투자를 했는데 원유로에 하나 하고 그리고 자양동에 해서 세 채예요, 집이. 네. 3주택이다 보니까 2018년에 단기 임대 주소 등록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달에 현재 말소가 돼야 돼가지고 종부세도 한 300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언제쯤 나올까 그리고 다시 주택임대 사업자가 다시 부활이 될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한번 네. 여쭤보려고. 네, 예. 네,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예.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세요? 네. 어디 갖고 계세요? 덕소 현대. 아, 덕소 현대. 자, 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거주 주택이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빌라 그 원효로 하고요. 원유로하고 자양사동하고요. 예, 원효, 아우, 뭐 좋은 데만 사셨네요. 네, 그때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서 샀어요. 저랑 통화를 하셨어요? 예, 예, 아, 몇 년 자- 전에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엔 좀 싸게 사셨겠네요? 네, 많이 싸게 샀죠. 얼마 주고 그리고 보니까 하셨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투자 금액이? 원유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아, 1억. 그리고 예. 네, 자양동 같은 경우는 1억 1천 정도. 1억 천. 아유. 예, 예. 그래도 많이 올라서 이제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올랐으면 그냥 종부세 내시면 되죠. 예? 아니, 세금 낼 때 내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해서. 자, 일단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제 그 주택내 사업자가 좀 있으면 말소가 되면 이제 3주택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3주택이 되면은 이제 종부세가 나오겠죠. 예. 예. 종부세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그 예. 이제 종부세 합리화 방안 이제 그 여야 합의가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종부세가 나오게 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이번에 그 이 종부세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지금 거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다주택자일 때는요. 예. 그 전에 기본 공제가 네. 있어요. 기본 공제가 6억이었거든요. 네. 예, 6억에서 지금 9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더 3억을 난 더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과세 표준액에 그죠? 예.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네. 계시는 주택들이 덕소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도 낮을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채는 빌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종부세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네. 종부세 부담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네. 종부세 부담은 일단은 좀 미미해요. 많지는 않을 네. 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뭐 네. 안 내면 좋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안 내실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아마 네. 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에 나오겠죠.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지금 이제 저번 주에 나온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종부세 여야 합의 지금 거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남은 또 이제 나올 게 주택임대 사업자. 예. 예, 주택임대 사업자 지금 세제 혜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부활이 될 거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예. 예, 예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주임자 세제 혜택이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았죠. 그렇죠? 예. 종부세 합산 배제에. 그죠? 예. 예, 종부세 합산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합산 배제가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합산 배제.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단기가 뭐 4년짜리 있었고 8년짜리 있었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했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택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기준이라던가 이제 면적 기준이 나와주겠죠.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네. 그다음에 4년짜리 8년 제가 볼 때는
조금 잘하면 예전에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니까 이번에 자동 마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네. 없어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도 부활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나오면 다시 등록하시면은 그냥 또 종부세 합산 배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종부세 네. 어차피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소가 지금 앞으로 이제 말소 예정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되는 게 자양사동이라든가 원유로라든가 어차피 지금 여기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좀 더 가져가시면 더 좋겠죠. 나중에 아파트로 네.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100% 네. 부활이 돼요.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우리 다른 시청자님도 계시니까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왜 부활이 되는지? 네. 자, 지금 이제 정책들을 보면 예전에는 집을 못 사게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지방에 또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지방에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을 지금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지방의 미분양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소진을 시켜야 돼요. 그죠? 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시장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네. 가격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최근에 이제 집을 못 사셨던 분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그냥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택 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최근에 4, 5년 동안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가 자, 서울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개발을 막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을 막았어요. 재개발을 네. 막다 보니까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번 장세와 맞물려서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돼야 나중에 이번과 같은 폭등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도 소진이 돼야 되고 거래량도 좀 네. 올려야 이 네.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보다는 거래량을 늘리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지금 할 건데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하면 지금 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장에 진입 안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집을 사줘야 되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 시청자님처럼 뭐 이제 임대사업자들 아니면 법인주택임대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분양들을 사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시장에 수요가 네. 있어야.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은 100%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이해됩니다. 이것도 뭐 아까 시청자님하고 똑같네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아파트로 또 받으셔도 좋은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또 다른 투자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정부가 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2018년 3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인데요.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이제 거의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안전진단에 대한 이제 그 기준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풀렸고요. 예,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금 합리화 방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안전진단 그 합리화 방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재건축에 대한 발목을 잡던 이런 규제들이 지금 하나 둘씩 다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법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예, 법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좀 풀어 드릴 테니까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투자하시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요. 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구역 지정 밟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게 이제 건축 허가거든요. 예, 건축 허가 받아서 이제 관리처분 떨어지면, 이 관리처분은 뭐냐면 관리처분 이후에 이제 다 이주하고 이제 철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장 첫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안전진단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완화를 해주면서 어떻게 뭐 속도 조절을 하거든요. 예, 속도 조절을 하는데 그동안 시장이 너무 뜨거웠으니까 그동안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규제를 했던 겁니다. 이 규제가 다시 지금 정상화 지금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규제를 했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4가지거든요. 이제 평가 항목이 4가지인데 구조 안정성이 있고요. 예, 구조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노후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 편익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것들로 안전진단을 규제를 해왔다라는 거죠. 뭐냐? 이 구조 안정성은 실질적인 노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노후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일조라던가 뭐 이런 주변의 주거 환경,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설비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설비 노후도는 급수나 뭐 배관이라던가 뭐 전기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30년 지나면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는 점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아파트들은 주차 대수도 겨우 뭐 한 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에 대한 배점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후도에 대한 배점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2018년도에 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을 높여버리면서 사실은 이 재건축을 서울 시내에서도요, 재건축을 통과한 단지가 제 기억으로는 근한 4년 동안 7개 단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재건축을 시작도 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합리화 방안이 나왔거든요. 예, 합리화 방안이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합리화 방안을 보면 자, 요거죠. 크게 보면 여러분들 4가지로 보시면 돼요. 4가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 4가지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자, 첫 번째, 아까 그 평가 항목을 보면은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있고, 예,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비용 편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과 이 설비 노후도에 대한 부분을 배점을 상향시켜줬습니다. 이 배점을 상향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을 낮춰줬어요. 얼마큼 낮춰줬냐? 구조 안정성을 50%에서 30%로 낮춰줬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실질적인 노후도를 안 보겠다라는 거죠. 자, 대신에 이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에 대한 배점을 30%각 30%로 높여줬어요. 자, 그럼 이런 평가 항목 비중 자체를 지금 바꿔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에 대한 비중을 높여주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쉬워졌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배점을 좀 바꿨다. 예,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안전진단 받고 또 2차 안전진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차 안전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2번 했어요, 그동안. 예, 2차 안전진단으로 이제 갈 때는 어떨 때 가냐면요. 이 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이 나왔을 때, 즉 이렇게 조건부 재건축이 30점에서 55점 사이가 조건부 재건축이었거든요.
자, 이 조건부 재건축이 나왔을 때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따로 받아야 돼요.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만약에 1차 때 그냥 재건축 판정 받아버리면 2차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부 재건축으로 받게 되면 2차 안전진단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차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목동 같은 데들. 예, 목동 같은 데들이 2차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 배점을요, 예전에는 30에서 55점이었는데 이번에 45에서 55로 이거를 조건부 재건축을 좀 좁혀줬어요. 대신에 재건축 판정을 하는 점수를 넓혀주고요.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1차 안전진단으로 그냥 재건축 판정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지금 많아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배점이,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배점이 안전진단 받기에 좀 더 수월하게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2차 안전진단을 이제 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라고 하거든요. 2차 안전진단은. 자, 근데 예전에는 2차 안전진단을 받을 때 1차처럼 전 항목에 거쳐서 다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건부 재건축을 봐서 2차 안전진단에 들어가더라도요. 2차 안전진단에 들어가더라도 그 지자체가 요청한 그 일부 항목만 따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과 돈이 좀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재량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 이방권자인데 바로 이게 지자체장입니다. 예, 지자체장한테 2차 안전진단에 대한 거를 이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자, 자기 지역군에 뭐예요? 자기 지역군의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거를 2차 안전진단까지 끌고 갈 지자체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재량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1차 안전진단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저겁니다. 네 번째가 아무래도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해줬으니까 많은 지역들이 재건축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건축이 시작이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한꺼번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재건축이 만약에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주변의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 시기를 뭐 지자체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 같은 지역 내 재건축이 만약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시기를 조정하는 거. 예, 요게 이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평가 항목 비중을 이제 완화를 시켜주고요. 두 번째가 조건부 재건축도 완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건축에 대한 조정 시기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장한테 이제 권한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재건축 합리화 방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1월 달 중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전에 지금 안전이나 통과했던 현장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기준점, 기존의 안전이나 통과했던 현장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현행으로 적용을 받냐, 개선된 안으로 적용을 받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다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재건축 안전진단, 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약간 재미없는 얘기예요. 예, 약간 재미없는 얘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재건축하기 쉬워졌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개선안이 시행되고 나면 이 재건축이 되는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이주 수요로 인한 인근 부동산에도 좀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또 고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정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제가 그 1:1 대면 상담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뭐 2040 서울 플랜도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균형 발전 계획도 나왔습니다. 5개년 균형 발전 계획.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지금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목적으로 해서 서울의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보면 2022년도, 좀 있으면 이제 2023, 좀 있으면 이제 23년도인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 사실 많이 좀 죽었죠. 예,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금 신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 뭐 이제 주민들이 지금 동의서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들은 대략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모아타운 지정된데, 아니면 역세권 개발 지정된데, 아니면 신속통합기에 지정된데, 예,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울에 어찌됐든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을 꾸준하게 해줄 수밖에 없고요. 예, 이거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꾸준하게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이런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남들보다 많이 빠를 필요는 없어요. 많이 빠르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남보다 반발자국만 앞서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점해야 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1:1 대명 상담을 통해서요. 예, 재개발이 가능한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에 선점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1:1 대명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이 세미나 한번 1:1 대면 상담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 고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올 초에 그 지인이 노량진 쪽에 이제 투자한다고 같이 투자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내 와이프가 좀 반대를 해가지고 투자를 못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매매가 4억 6천에 전세 3억 2천 해서 이제 1억 4천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모아타운 발표 나가지고 그새 가격이 한 투자금 3억 이상으로 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또 알아보려고 제 근처 알아보니까 그쪽 매매가 4억 천에 전세 1억 8천에서 투자금액 2억 3천짜리가 이제 있던데 이걸 지금 매입해도 될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 정도로 노량진에 있는 모아타운 투자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보통은 남편분이 반대해서 못 하시는데 네, 와이프가 예, 배우자분이 그걸 반대하셨어요? 네네. 예, 보통은 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네. 보통은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제가 네. 좀 더 관심이 많고 와이프는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자, 아까 노량진 쪽 말씀하셨죠? 네네. 예, 노량진 쪽. 자, 우리가 노량진 쪽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예, 네네.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예, 노량진 뉴타운인데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1구역부터 지금 8개 구역으로 지금 이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주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지금 관리 처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거의 뭐 사업이 다 이제 막바지죠. 이제 사업이. 네네.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보통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이니 아니면은 재개발이니 신속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지정이 되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주변에 개발지 인근에가 보통 다 지정이 돼요. 아, 네. 지금 뭐냐면 인근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 주변부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아, 예,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법정 요건,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법정 요건,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법정 요건,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이 그 지역이 갖추고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데, 자, 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노량 뉴타운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데가 이 노량 뉴타운 바로 옆이에요. 여기. 네.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고시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고시원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하고요. 근데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저층 주거지역이고 여기 빼면은 나머지는 다 또 아파트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성 아파트, 뭐 본동 삼성레미아, 신동아 리버파크 다 아파트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층 주거지역은 지금 위에 여기 그 노량진역이랑 지금 여기 옆에 그 무슨 역이죠? 제가 까먹었네. 하여튼 이 9호선 라인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여기 노량진스타운 바로 옆에 이쪽 저층 주거지역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요 아래쪽은 이제 지주택으로 많이 지금 그러니까 지주택 얘기가 많이 들어요. 이쪽은. 네. 그러니까 지주택은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주택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택은 우리가 일반 뭐 재개발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좀 투자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매물 보신 게 어디 쪽이에요? 이게 저 주소는 지금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고 부동산에서는 그 지정된 지역 바로 맞은편이라고만. 아, 지정된 지역 들었어요. 맞은편. 네네. 예. 지정된 지역 맞은편이면 바로 이쪽이겠네요. 이쪽.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이쪽 아래쪽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아니고 이 지정된 지역 맞은편이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아, 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네. 여기 이번에 지정된 데 입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건너편 입지하고 입지 똑같아요. 아, 네. 지금 사실 땅 모양도 똑같잖아요. 이게 뭐 데카코마니 같이 땅 모양 똑같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이번에 지정된 데도 지금 고시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지만 여기도 고시원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입지 여건 똑같아요. 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옆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 지금 빨리 가는 구역도 있고 늦게 가는 구역도 있잖아요. 네. 자, 모아타운도 빨리 가는 데가 있고 늦게 가는 데가 있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이게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지정 가능성이 큰 지역에 먼저 선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된 요 지역이랑 요 지역 지금 맞은편 지역이랑 여기는 입지가 똑같아요. 입지가. 그러니까 입지가 똑같으니까 얘가 먼저 간 것뿐이지. 네네. 얘가 진행하면 얘도 이제 같이 따라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아래처럼 뭐 이제 지역 택조합이 많거나 뭐 여기가 뭐 상권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물건이면은 물건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그 금액이면요? 예, 아니 여기도 지금 이번에 올해만 지금 한 2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모아타운 지정되면서.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그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자, 우리가 보통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보통 모아타운은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모아타운, 모아주택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이 올해만 2번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모아타운이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 시범지구도 마찬가지고 입지가 별로예요.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아, 네. 예, 입지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시범지구로 하고 있는데 뭐 번동이나 면목동 이런 데가 뭐 입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입지가. 네. 입지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어느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20억이고 B라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두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됐으면 내가 A라는 지역 인근에 있으면 20억 따라가는 거고 B라는 지역 인근에 있으면은 이 10억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돼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입지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시세 차익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사실은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도 제가 올 초부터 이쪽에 제가 노량진 뉴타운
그 인근에 이쪽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이 제 생각보다 좀 빨랐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올 초보다는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이 노량진 뉴타운의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그쵸. 예, 지금 강남 접근성 좋고 여의도 접근성 좋고 도심 접근성 좋고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노량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가 이 모아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여기 건너편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지정된 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이 먼저 가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번 가서 보시고요. 물건 괜찮으면 매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와이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예, 보통은 남편분들이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으니까 꼭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임장 활동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좀 갈아타는 거를 조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디에서 어디로 갈아타기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 대방동 대림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결혼하면서 이제 여기를 사갖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애들도 이제 학교 들어갈 때가 됐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제가 지금 직장이 다 문정동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쪽이 교육 여건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송파 쪽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쪽으로 좀 갈아타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방 대림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시고 요걸 매도하고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네. 부분 전문가의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대방동의 대림 아파트 입지 좋죠. 뭐 여기 바로 네. 가면 여의도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좋아요. 여의도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신길뉴타운이고요. 네, 그죠? 네, 예. 네. 여기에 언제 들어가셨죠? 제가 201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결혼하면서 여기 지금 몇 평짜리 갖고 계세요? 33평이요. 33평. 그때 네. 그때 뭐 한 3천면은 한 뭐 5억대 주고 사셨어요? 네. 얼마 주고 매입하셨어요? 5억 8천 주고 그때 5억 8천, 5억 7천, 7, 8천 주고 산 것 같아요. 5억 8천. 예. 네네. 싸게 사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가요? 지금은 많이 올랐죠? 14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14억 정도. 예. 네, 14억 정도. 예. 뭐 입지가 좋아서. 예. 네. 자, 그런데 입지가 중요한 좋아요. 거는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네네. 예, 올림픽 선수촌 뭐 거기 물건들은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에 그 직장이 다니다가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출퇴근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네. 알아보고 있는데 네. 한 뭐 16억대 뭐 최하가 16억 이요? 정도. 네네. 시청자님 그럼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올림픽 16억 대. 선수촌이 네. 제가 안 본 사이에 많이 떨어졌네요.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그 16억대 물건이 있으면요. 무조건 갈아타셔야죠. 그래요? 아니, 자 보세요. 자, 더 우리가 떨어질 줄 알고. 자, 자, 우리가 항상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대방동이 좋아요. 아니면은 여기 오른동이 좋아요. 송파 쪽이. 송파 쪽이 좋죠, 훨씬. 그죠? 여기가 더 상급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예. 올림픽 선수촌도 상급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방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도 좀 오래된 아파트고 네. 올림픽 선수촌도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지금 8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네네. 자, 근데 아파트는요. 오래되면 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돼요? 재건축 이슈가 있어야 재건축.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방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없어요. 왜? 기존의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자, 근데 맞아요. 올림픽 선수촌은요. 네. 여기는 이번에 안전진단 통과한 건 아시죠? 네네. 알고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안전진단 통과 1차 안전진단 통과했거든요. 네. 자, 여기는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여기는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1차 안전진단 통과된데 기존에 이번에 합리화 방안 나오기 전에 통과된데도 이번에 다 소급 적용 받는 거라니까요.
아, 네. 조금 자, 그러면 이제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조건부 재건축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얘도 이제 재건축 판정 받아서 재건축 진행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붙겠죠. 그죠? 네. 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상급지로 가는데 지금 14억에 팔고 16억에 여기 살 수 있다.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다음에 지금 네. 아까 결혼하신 지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교육 여건도요. 물론 네. 이제 그쪽에 대방동이나 이쪽도 좋은 편이지만, 그죠? 네. 근데 올림픽 선수촌이 교육 여건도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자, 그렇죠. 올림픽 선수촌 뭐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이 단지 내예요. 여기가 한 지금 한 5,500세대 되거든요. 네, 네. 이 단지 되게 내에 크더라고요. 예, 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있는 데는요. 강남 3구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네. 맞네요. 네. 강남 3구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역적으로도 지금 많이 틀리죠. 예, 지역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상급지고 그다음에 네네. 같은 아파트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거기다가 여기가 교육 여건도 여기가 훨씬 좋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주 근접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뭐 네.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비교를 해봐도 물론 이제 대방동의 대림 아파트가 여의도와의 접근성은 좋지만 얘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강남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럼 네, 직주 근접성을 따져보면 올림픽 선수촌이 100번 낫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면 대방동엔 대림보다는 이쪽에가 훨씬 낫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이요. 그렇죠? 네, 네. 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선호도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 올림픽 공원 바로 앞이잖아요. 네, 바로 그럼 앞에. 뭐 하나가 지금 빠지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럼 당연히 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네. 지금 중층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재건축도요. 이제 저층 재건축은 끝난 거예요. 서울에 저층 재건축 이제 없습니다. 네, 네. 그 중층 재건축인데 맞아요. 중층 재건축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데가 있고 사업성이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층이다 보니까 저층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는 중층 재건축 중에서도요. 네.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데예요. 여기 아, 용적률이요. 130%대예요. 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33평이 대지집은 2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대요. 네. 예, 그러면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시점에서는 지금 갈아타기가 할 아주 지금 적합한 시점이거든요. 아, 네. 예, 이해되십니까? 네, 네. 예. 아, 당연히 지금 2억 차이밖에 안 나면 물론 이제 대림 아파트가 잘 매도된다라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그쵸. 2억 차이 정도밖에 안 나면 당연히 일로 갈아타셔야죠. 아, 네. 당연히. 그러면 이해되시죠? 대리 아파트가 조금 바로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그러면은 시청자님. 여기를 일단 먼저 계약을 자, 할까요?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탐 대실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뭐냐면 지금 갖고 네. 있는 대림 아파트 안 팔리면 약간 더 가격 낮춰서라도 매도하시고 일로 바로 네. 넘어오셔야 돼요. 네. 네, 만약에 이거 매수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팔리면 어떡하시려고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갈아타기 할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예, 좀 대출을 받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대림 아파트 좀 더 낮게 팔고 얘를 뭐 16억대 산다 그래도 네. 이번에 이제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다 풀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일로 오셔야죠.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